자, 그러면 이어서 김프로의 미스터 마켓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을 더블로 가겠습니다. 더블로 자, 조금 상반된 뉴스 불러가 부동산 쪽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9개월 만에 꺾였다. 기로에 선 집값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 헤드라인 2년 내지 3년 후에 주택 공급 대란 온다. 올해 착공 실적 반토막이다. 약간 상반된 뉴스죠.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좀 보시면 사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동산 얘기를 드리는데 부동산 거래량이 9개월 만에 꺾였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서울 기준인데 서울 아파트의 매매, 서울이고 아파트입니다. 2022년 10월에 말이죠. 저게 전체 서울에서 559건 거래됐어요. 아마 저게 사실 최저치 아닐까 싶어요. 조선시대 통틀어서 조선시대도 저 정도보다는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쭉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난 6월에 비해서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에 3,800건 넘어서 7월에 4,000건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줄어서 3,571건입니다. 물론 7월이라는 게 사실 주택 거래 비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호가가 많이 올라서 금매가 소진된 다음에 비교적 호가가 대단지 위주로 호가가 오르니까 그거를 따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마포, 성동, 서대문 일부 지역은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중랑, 강북, 강서군 인프라나 이 개발 호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지역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큰 단지들 예를 드셔서 조금 알려드리면 서울 성파구의 가락동에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뭐 거의 미니 신도시 같은 네. 그런 아파트죠. 국평인 84.98이 작년 11월에 16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한 3억 8천만 원 정도 호가가 높은 한 20억 원 이상 그리고 강북의 가장 큰 단지가 마레프죠. 아현동에 그리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국평이 작년 12월에 16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올해 8월에는 18억 5천만 원. 그래서 반년새 한 2억 3천 올랐다. 그리고 이제 더 강북 쪽 그 미아동의 꿈의 숲 패링턴이라는 여기도 그쪽 동네에서는 조금 랜드마크인데 여기도 84.67평 제곱미터가 지난 3월에 7억 3천만 원이었는데 8월에는 1억 4천9백만 원 높은 8억 7천9백. 물론 이제 뭐 동, 호수, 뭐 층 이런 거 감안 안 된 거니까 네. 참고해서 들으시는데 어쨌든 호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 있는데 추격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 아까 뭐 우리 권 팀장이 그 대출 금리 얘기를 일부 하셨는데 사실 이제 7%대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담대가. 네? 주담대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변동입니다. 4.05에서 6.95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단이 7% 가까이 간다라는 건 저는 사실 뭐 제가 제 수준에서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야 7%씩 이자 내면서 내가 그 집을 캐피탈 게인을 노리고 산다.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쉽지 않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어쨌든 두 번째 뉴스에서 조금 중장기래 봐야 뭐 2, 3년 이후니까 중장기도 아닙니다만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꽤 의미 있는 그 지표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게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건데 7월 주택 통계를 보니까 네. 7월에 전국 주택 사업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예. 뭘 인허가를 받아야지 뭐 착공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18,06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5%가 줄었습니다. 와. 차트를 보여주시면 저 맨 밑에 쪽에 왼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37.5%가 줄었고 올해 초부터 7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20만 7천 가구 정도로 집계가 돼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가 줄었습니다. 아이고. 예. 저게 첫 번째죠. 인허가가. 예. 그다음에 7월 기준 누계 기준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도
28.2%가 줄었고 지방은 30점. 비슷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착공하고 분양 물량도 이제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의 착공 실적이 10만 2,299가구로 작년에 절반이 안 돼요. 54.1%. 절반 조금 넘는 54.1% 이렇게 줄었고 같은 기간 서울의 착공 실적은 67.9%가 급감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53.7, 지방은 53.6. 그러니까 어쨌든 착공도 인허가도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분양은 어떠냐? 분양은요. 올 7월까지 7만 분양 실적으로 보면 7만 9,63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4.4%가 줄었습니다. 수도권이 31, 지방이 55%. 잘 안 짓고 분양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아파트 분양이 가장 적었던 시기가 2013년이에요. 그 기억나시죠? 2013년 왜? 네? 빌려서 집 사라 막 그 무렵 아니에요? 예. 네. 최경환 부총리 네. 때. 그 당시 분양 물량이 12만 6,389가구였다는 걸 고려해 보면 12만이요? 네,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분양 물량이 적은지 지금이 7만 9천이라는 네, 거잖아요. 7만 9천. 예. 그러니까 이 분양 시장이 우리는 뭐 분양 완판된다고 하지만 물량 자체가 이 물량 기준으로 하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적은 거고 다만 올해 들어서 7월까지 누계 준공 실적 지금 이건 준공이니까 지금 나온 거죠. 예, 예. 이거는 21만 8,6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인허가 착공 분양 이 모든 지표가 1년 전에 비해서 저렇게 최대 50% 이상 최소한 30% 정도까지 줄어 있기 때문에 이 통상 주택은 착공하고 2, 3년 정도가 이제 입주 인허가 기준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실제 공급을 잡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표로만 놓고 보면 2년에서 5년 사이에 전국 그리고 수도권 내지 서울에도 공급 부족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거래가 좀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호가가 좀 꺾이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가 하면은 이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낸 자료 통계를 보면은 향후에도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다 빠지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예. 주식 시장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저평가가 보인다든지 이런 개별 종목, 개별 주택 종목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다음 주 다음 주말이네요. 다음 주말부터 이제 전국 11개 도시에 지역 특화 부동산 세미나를 합니다마는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은 예상을 했는데 부산 대구 다 벌써 매진이에요. 아,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쾌적하게 좀 모시려고 조금 여유 있게 모셨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모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9일에 시작되는 우리 동네 네. 부동산 이야기 맛동산. 네. 예, 아니 지금 김프로님 말씀해주신 얘기를 듣다가, 그러니까 뭐 준공은 있다라는 건 그 전에 했던 거고 인허가가 좀 적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2, 3년, 3, 4년 후에 공급이 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예전에 해석할 때는 공급이 줄어? 네. 그럼 가격이 오르겠네? 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 건설 쪽의 상황을 보면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고 이걸 완판할 수 있는 자신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사업 일으켜도 이 PF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완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거라 그러면은 김프로님 말씀대로 팔릴 곳 내가 여기다 사업성이 있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부동산도 뭐 대세하락이다 대세상승이다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상황이 지금 될것 같습니다. PF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예. 브릿지론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제2금융권 힘들기 때문에 네.
뭔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PF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건데 사실 저게 갑자기 늘 것 같지가 않은데 금융시장을 놓고 딱 조망을 해보면 안 늘 것 같다. 시행하는 사람들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물량에 대한 공급 특별히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니까 우리 청년이라든지 어떤 그 중산층 이하의 그 집 없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좀 따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가 꽤 많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마켓 인사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